첫 번째 이슈, 설날 ATM 찾아 헤매지 마세요입니다. 설 명절에 부모님 용돈, 조카 용돈 미리 뽑아놨었는데 깜빡해서 당황하신 적 다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네. 이제 이럴 때는 ATM기 찾아서 헤매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지도 플랫폼만 켜시면 됩니다. 어제 금융권에 따르면 이 네이버 지도, 또 티맵,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 매피 등의 이 국내 지도 플랫폼에서요. ATM 기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조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금융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 됐지만 이 금융회사별로 이 ATM과 지점의 위치 정보를 일원화한 덕분에 이 지도 플랫폼에서 바로 ATM기의 위치 조회가 가능하고요. 정보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동화기기 사업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의 ATM기 위치까지도 조회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은행 업무 봐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은행권에서는요, 설 연휴 기간 동안 이동 점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절에 운영되는 이동 점포는요, 총 8곳이고 이 시중 5개 은행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 점포가 뭐지 궁금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금융 단말기와 자동화 기기가 탑재된 차량형 이동 점포고요. 이 무선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장소 제약 없이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신권 인출도 가능하고요. 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ATM기 찾아 헤매지 말고 지도 플랫폼 찾으면 된다, 이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네. 명절 선물 중고거래 주의입니다. 요즘 저도 이 중고거래 플랫폼 들어가 보면 설 명절 때 받은 선물로 보이는 걸 되파는 이 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부분 유의하셔야 된다는 소식입니다. 이 명절 선물용이다라고 올린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관련한 이 글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수백 개가 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건강식품들 잘못 올리셨다가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행법상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은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으로 신고한 사람만이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중인 이 건강보조식품의 대부분은 공식 판매자가 아니라 우리가 소위 대파리족이다 이렇게 불리는 일반인들이 주로 거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내가 이게 불법인 줄 몰랐다, 법에 위반되지 전혀 몰랐다라고 법률의 부지 몰랐다고 주장하시더라도 이런 거 법원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처벌될 수 있다는 거 꼭 유념하셔야겠고요. 중고거래 하시는 분들 건강기능식품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이 글 올리시면은 나중에 명절 끝나고 경찰서에서 전화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네, 그 부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건강기능식품은 불법인 거죠. 거래하는 게 중고 사이트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에 불법이 될 수 있고 네. 신고를 하신 분들, 판매업을 신고하신 분들만 되는데 실제로 이 한 중고거래 이 플랫폼에 이 건강기능식품 올렸던 주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내가 홍삼을 잘 안 먹어서 그냥 올렸는데 이게 불법인 줄 전혀 몰랐다. 이렇게 인터뷰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일반인들의, 이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검찰에 있을 때 적발해 보면 이거 위법한지 몰랐는데요. 그냥 저는 안 먹으니까 올려놓은 건데 이런 식의 변명들 많이 하시지만 절대 수사기관에서는 그러한 변명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중고거래할 때 돈 받고 이제 이렇게 팔기도 하지만 왜 무료 나눔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무료 나눔의 경우엔 괜찮겠지 생각하시는데 이 또한 영업행위에 포함이 돼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요. 무료로 나누는 것조차 건강기능식품 함부로 올리셨다가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식품인지 나 헷갈리는데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그 식품 겉표면에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이니까 이런 부분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마크가 있는지 그 부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건강기능식품만 문제되냐? 아닙니다. 그거 외에도 홍보 판촉용 화장품이나 의약품, 수제식품, 또 동물의약품, 또 종량제 봉투, 의료기기, 시력 교정용 제품, 면세품 등 정말 많은 품목들이요. 이 온라인 중고거래가 금지된 물품들이라고 하니까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단 등이 굽으면 통증 때문에 너무 아플 수도 있고요. 또 문제가 되는 게
내가 이렇게 등이 굳게 되면 일단 자세가 이렇게 되고 우리 모든 장기들은 사실 등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안에 모든 장기들이 담겨 있는데 서로 압박이 되면서 장기 기능이 조금씩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계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엄청 높겠죠. 이렇게 되면 위장이 눌리니까요. 눌리니까.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아기 사진 나왔었잖아요. 네. 아기가 이렇게 예쁘게 자고 있었는데 혹시 우리 지금 패널 또 MC님 포함 우리가 6분 앉아 계신데 6분 중에도 저렇게 주무시는 분이 있나요? 나는 꼭 이렇게 만세를 해야지만 이 잠이 저는 웅크리고 자요. 옆으로. 웅크리고. 네, 웅크리고 옆으로 자요. 뒤틀어서 웅크리고 자는 게 가장 편하죠. 그리고 요즘엔 네. 저렇게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게 바로 벽이기 때문에 이게 뻗쳐지질 않아. 그렇죠. 침대에 걸려. 네. 우리 뭐 서학 원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네. 저도 그렇게 올려지진 않고요. 약간 네. 머리 밑에다가 좀 머리 열고 약간 좀 네, 올리긴 하죠, 하고. 네. 오. 일단은 아기가 저렇게 자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기는 일단 호흡근, 이 횡격막부터 시작해서 호흡근이 발달이 되어 있지가 않다 보니까 숨을 편하게 쉬기 위해서 이렇게 만세를 하고 자는 그런 거예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팔을 올리고 있게 되면은 겨드랑이를 통해서 우리 열 배출도 잘 되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많이 유리하고요. 그 다음으로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만약에 아빠가 같은 자세로 자고 있어서 아까 사진 찍을 때 너무 좋은 추억이지만 이건 이 아빠한테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지 체크를 보셔야 됩니다. 아기가 그렇게 자는 건 호흡근이 약해서 그러는데 사실 성인은 호흡근이 이제 튼튼해졌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세를 하고 잔다? 이러면 아 평소에 이분이 자세가 좀 많이 굽어 있구나. 평소 자세가 좋지 못하구나. 서동재 원장님. 그런 것 같긴 하네요. 아마 서 원장님은 시술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자세가 이렇게 좀 굳은 게 아닐까 싶네요.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들 뼈마디하고 연관이 있으면 대부분 다 아유 목이야 아니면 이거죠 아유 허리야 허리야. 뭐 요 정도 아니면 좀 아유 어깨 조금 안 좋은데 정도인지 근데 이 등이 안 좋거나 등이 구부러졌다고 병원 가는 사람들 의외로 못 봤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는 있어도 등 디스크 이거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게. 등 디스크. 사실 등 디스크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있어요? 네, 근데 실제 근데 아무래도 한국인들의 이제 고질병이요. 보통 이제 허리 통증, 목 통증이거든요. 근데 이런 통증들이 단순히 이제 허리 통증, 목 통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등 통증이랑 굉장히 좀 연관성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 뭐 사실 허리 통증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이 거의 한 80% 정도는 통증을 한 번씩은 겪어봤다고 하니까요. 제가 등 통증이 생겼을 때, 등이 굽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제가 그림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림 보시면 왼쪽 사진을 보면 이렇게 꼿꼿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정상등을 가진 분을 보게 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등이 굽은 분을 한번 보실게요. 등이 굽은 분을 보시게 되면 이게 보면 등만 굳은 게 아니라요. 보면 앞에 배도 조금 나오고 허리 좀 들어가고 또 특히나 목이 앞으로 많이 빠져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된 자세가 되는 게 등이 굽게 되면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다 보니까 그 중심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목이 점점점 앞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저는 근데 저 그림을 보니까 걱정인 게 요즘에 시내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젊은 청년들이 이러고 다녀요. 그 예전에는 노인분들이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요즘에 문제는 청년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게 더 문제고. 네, 등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굳게 되면 구분 등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심폐 기능에 저하가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뇌가 노화되면서 이제 뇌질환이나 치매의 위험성도 함께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그 이유는 구분 등으로 인한 뇌척수액의 순환에 장애가 좀 생기기 때문입니다. 뇌척수액은 우리 뇌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등으로 쭉 내려가면서 호르몬을 전달하고 영양분을 이제 공급해주고 노폐물도 이제 배출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순환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네. 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실험 준비했는데요. 지금 위에 보이는 이 시린지를 이제 뇌라고 가정을 하고요. 밑에 쭉 줄이 보이죠? 이 줄이 이제 뇌축색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뇌축색은 한 하루에 매일 한 500cc 정도 생산이 되는데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보통 이제 한 200cc 정도가 뇌에 있으면서 이제 뇌 쿠션 역할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 등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서 이 영양분이나 지금 호르몬을 공급하게 되고요. 이런 이제 영양분이나 호르몬을 공급하고 난 뒤에 등을 따라서 다시 올라가서 이 노폐물을 이제 배출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등이 굽지 않고 정상적인 등에서는요. 이 뇌척색이 어떻게 흐르냐?
쭉 내려가는 거죠. 흐르는 게 굉장히 원활하게 막힘없이 흐르게 됩니다. 음. 막힘없이 흐르게 되는데요. 만약에 등이 굽어 있는다라고 하면요. 이게 사실 등 자체가 이 내측색이 지나가는 이 길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게 상하수도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굽은 등이 된다라고 하시면 아이고. 안 내려가. 답답해. 내려가는 것부터가 답답하죠. 네, 네. 정체되면서 꺾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그리고 혈액순환, 이 뇌척수액의 순환이 원활치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좀 전에 뇌척수액은 매일 만들어진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순환이 안 되면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뇌척수액은 매일 일정량이 만들어지고 우리 몸에는 이제 시간당 일정량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순환이 어려워지면 뇌에 뇌척수액이 이제 많이 고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풍선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면 풍선에 이제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계속 거기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터지겠죠. 예. 그렇게 이제 일정량 이상의 뇌척수액이 계속 뇌에 고이게 되면 뇌에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통이 발생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뇌 세포가 퇴화되면서 뇌의 노화가 앞당겨지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치매의 위험성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성을 좀 좋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운동성을 좋게 해줄 수 있는 운동법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스쿼트바 걸치듯이 목에다 이걸 걸쳐주시고요. 네. 우선 똑같이 돌려주시는 겁니다. 왼쪽으로 자기가 돌릴 수 있는 만큼 최대치를 돌리시고 이 상태에서 자 호흡을 숨을 들이쉬면서 옆으로 쭉 내려주세요. 그리고 시원해. 다 내려온 상태에서 호흡을 다 뱉어주시면 됩니다. 후. 그리고 한 5초 정도 버티셨다가 다시 숨 들이쉬면서 일어서시고 다시 후 뱉어주시고요. 이 동작을 한 5번 정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돌아간 상태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와서 또 해주시고. 자, 다시 정상 상태로 왔다가 반대로 오른쪽도 쭉 돌려주십시오. 돌린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아, 이거 스트레칭이네. 후, 스트레칭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올라와서도 호흡해 주시고 다시 한번 들이쉬면서 다 내려와서 후. 이렇게 그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 운동법을 그냥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이 자체가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어깨를 걸칠 수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멀리 그냥 이렇게 받쳐주시기만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강도를 좀 높여야겠다 싶으면 이제부터 이렇게 하고 난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은 똑같이 잡아준 상태에서 돌리시고요. 뒤에 날개뼈를 모아주시는 겁니다. 아, 날개뼈를 모으면 자동적으로 허리가 쫙 등이 펴지게끔 되어 있어요. 난 등 피는 걸 잘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날개뼈를 모은다 생각해 주십시오. 무조건. 날개뼈를 모았다가 내려왔다가 5초 버티고 다시 올라오고 제자리로 오고 반대로 와서 다시 한번 날개뼈를 쭉 모아주십시오. 날개뼈를 모았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제대로. 자, 우리 벌써 운동 꽤 했잖아요. 네, 시원해요. 네, 아까랑 각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부터 해볼게요. 아까 제가 왼쪽 30도. 30, 40 네. 그랬잖아요. 아, 근데 이거 뭐 운동 잠깐 했다고 이게 뭐 드러나게 예인 하겠어요? 씨는 90까지 가겠네. 그러니 거의 뭐 아이고 이거 자꾸 모자가 걸리네요. 자, 자, 일단 영도에 잘 맞춰져 있나요, 엉덩이가? 네. 자, 오, 이렇게 뭐야? 달라요. 거의 60까지 와, 갔어. 진짜 네. 황홀 씨가. 야, 진짜. 오, 하나, 아니, 너무 신기하다. 야, 이것도 60까지 갔어요. 오. 70까지 가. 네. 70. 자, 와, 이렇게 돼? 아니, 이럴 네. 수 있어요? 순식간에. 순식간에. 와. 네. 아, 그다음에 이래서 풀어줘야 되는구나. 이게 된다고? 자주 풀어주는 게 좋아요. 네. 봐봐. 과연 이재용 아나운서는 어떨지. 아까 둘 다 한 40도 이상 그렇죠. 나왔잖아요. 한 40도 정도였는데 네. 오, 오, 달라요. 50도까지 네. 가네요, 이번에 진짜로. 오. 아니, 더 일단 갔어요? 네. 50도 둘 다 정도 50도 갔어요. 이상입니다. 네. 야. 아까 한 3, 40도였는데 네. 지금 50도까지. 우리 예인이 자, 이제 기대됩니다. 예인 씨 근데- 90도 되겠어. 저는 애초에 많이 돌아갔어서 어. 지금 뭐 변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자. 한번 해볼게요.
하고 90도. 야. 오. 이게 왜 이거 넘어갔어. 90도를 넘어갔어. 저도 신기해. 아니 왜 이렇게 잘 돌아가? 와, 이것도 90도 넘어. 아, 웬일이야.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점점 이 등이 굳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했을 때는 이 각도가 잘 나올 수가 없는데 아까 했던 운동 중에 날개뼈를 좀 모아달라 했던 말이 있고 호흡을 자꾸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 등 앞쪽으로 붙어 있는 호흡근들, 가슴 쪽에 있는 근육, 횡격막까지도 같이 운동이 되면서 점점 이것들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에 이 호흡근들을 제대로 사용을 못 합니다. 사실 평소에 숨 쉴 때 누가 이게 가슴이 팽창된 정도로 이렇게 숨을 쉬지 않잖아요. 그냥 받은 숨만 많이 쉬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실 이재용 국장님 등산 많이 하시잖아요. 산에 가시면 사실 올라오게 되면 어떤가요? 막 헐떡이면서 가슴 근육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맞아요. 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숨. 네. 자연적으로 숨을 많이 쉬게 돼요. 우리가 평소에 사실 이 봉이 없더라도 호흡만 크게 해주는 이 복식 호흡이나 흉식 호흡, 흉곽을 높여주는 호흡만 제대로 해주셔도요. 등 스트레칭 많이 될 수 있으니까 평소에도 이렇게 호흡할 때 많이 챙겨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국민 체조가 좋았던 거네. 그렇죠. 마무리를 위해. 그러게요. 네, 이거 있었죠. 맞습니다. 네, 어렵지 않아서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